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D램 가격이 하반기에 떨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클이 전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사이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 계약 LTA가 이루어지면서 이 LTA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주식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낸드가 물량을 선점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식을 들고 있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D램 가격이 꺾이면 주가도 꺾이겠느냐? 그렇다가 아니답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26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 하락이면 초호황은 종료? 이런 것이 더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급 증가율이 한 20% 안팎에 그치면서 수요는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자, D램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계약이라는 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지금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은 단순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폭증하고 캐펙스 그냥 공장을 막 지어댔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나고 가격이 폭락하고 실적이 급락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는 다릅니다. 수요는 데이터 센터가 고정이 되고 폭증했죠. 그리고 공급은 HBM 중심으로 제한적입니다. 계약은 3에서 5년 LTA. 그래서 장기 계약으로 해서 물량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물량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그 변화는 뭐냐면 D램 가격이 단기에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기. 그러니까 지금 장기 계약을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HBM 플러스 AT의 물량은 이미 물량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큰 기업들에서 이 HBM을 비롯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둔화가 될 수 있어도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왜 LTI,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공급 계약이 발생했는지를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AI 시대는 메모리 부족 시대입니다. 특히 HBM4, DDR5, ESS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도 상관없어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LTA를 장기 계약을 하면 메모리 업체가 단기 가격 상승 이익을 일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현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오르는 금액, 그 다음에 오르는 금액을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을 하면 높은 금액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예상된 금액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또 어떤 이렇게 옵션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HBM3에서 1년 이상 중장기 계약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TA가 시작이 됐는데 HBM4부터는 진정한 LTA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LTA 장기 공급 계약의 본질은 뭐냐면 LTA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선급금, 현금이 오고 물량을 예약하고 공동 투자 구조라는 얘기죠. 자, 계약 기간은 3에서 5년, 선급금은 10에서 30%. 먼저 현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물량을 확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정을 시키는 게 3년이나 5년.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연간 단위 계약에서 벗어나서 3에서 5년의 LTA 계약을 1호나 체제로 지금 거의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하는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하고 선급금 돈을 10에서 30%를 미리 주고
그래서 그 어떤 품목에 대해서 물량을 딱 잡아놓고 그도 또 개발하고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TA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삼성 SK 하이닉스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그냥 끝도 모르게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매출이 예측 가능이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투자 계획이라든가 확정 하게 돼서 주가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르면서 단기 계약으로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금액으로 장기 계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펙스 리스크도 감소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이 선거금, 현금을 먼저 주면 사실상 고객이 공장을 같이 지어주는 구조죠. 전에 이제 그 애플이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중국 업체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P4, P5, 이제 SK 하이닉스의 청주 M15X 투자 논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10 내지 30% 돈을 받아서 이 시설을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좀 부담이 적은 거죠. 사이클이 완화가 되는 거죠. 핵심 변화죠. 기업 업황은 롤러코스터.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빠지를 그냥 반복했지만 현재 업황은 완만한 곡선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을 붙잡아 놓는 락인 효과도 있죠. 고객이 쉽게 못 바꾸죠. 장기 계약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기술 협력까지 묶여 있으니까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파운드리처럼 변하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LTA점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 수혜를 제한으로 저거로 받는 거죠. 자, 장기 공급 계획을 했는데 다음 달, 다음 분기에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가 그냥 가격이 또 폭등한다면 그 추가 이익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급등해도 이게 계약된 가격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초호황 수익은 일부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 과잉 리스크도 있어요. 27년 이 변수죠. 그래서 삼성이 신문에는 P5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삼성은 P5는 28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는 뭐냐면 삼성의 P4의 페이지 4, 페이지 2가 올해 안에 그 내부 공사를 마치면 페이지 4는 올해 가동, 페이지 2는 내년 가동이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급이 조금 늘어난 거죠. 동시에 터지면 가격 압박 가능성도 있어요.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고객 의존도가 증가하죠. 특정 테크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밑에 본 표가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협상력이 역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기술 리스크도 있죠. HBM4, HBM4E, HBM5 기술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면 계약 자체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이 5년에서 7년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기에 계약된 물량이 안 왔을 때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의 진짜 핵심 변화는 뭐냐? 메모리 산업이 파운드리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같으면 만들어 놓고 파는 푸시 산업이었는데 현재는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풀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기반으로 주문한 거에서 기반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고 계약 기반의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도 구조가 딱 나오는 거죠. 삼성 3년,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삼성이나 SK는 미리 예측이 되는 거죠. 장기 락인 구조죠. 그래서 장기 그냥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축적으로 이 메모리라든가 낸드가 막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전략 차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52조 5,763억입니다.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2%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TSMC가 58.1%, TSMC도
지금 60몇 %였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2%라는 것은 제조업 기반에서는 극소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수익률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26년 생산 예정인 D램, HBM, 낸드 전량이 이미 완판되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추가 물량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을 먼저 주니까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클린룸 증설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선 투자하고 후 공급하는 이런 모델, 완전히 이게 파운드리화 된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특징은 HBM을 선점을 하고 LTA에 이미 깊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전략은 물량을 선점하고 안정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올해 3년간 이어지는 DDR5 메모리 단연 계약 LTA를 했고, 계약 규모는 수백억 달러, 거기에서 10 내지 30%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는 범용 D램을 최대 5년 기간 동안 논의했고, 차세대 HBM 공급 조건으로 해서 2년 플러스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 3년 플러스 계약입니다. HBM4, HBM3 확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 DDR5 맞춤형 HBM 최종 협상 단계까지 갔습니다. 구글은 5년 플러스 2년 옵션 7년까지 갈 수 있죠. HBM3 범용 D램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장기 계약, 맞춤형 HBM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삼성을 한번 볼까요? 삼성은 LTA 체계를 올해부터 신규 계약 전면에 적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픈 AI한테 HBM4를 12단을 제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독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또 오픈 AI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엔비디아, AMD에 이어서 지금 오픈 AI가 세 번째 공급 업체로 간 거죠. 오픈 AI,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고객 다변화 정책이 삼성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HBM4 공격적인 확대를 하고 있죠. 점유율을 탈환을 해야 되겠죠. 고객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을 보면 오픈 AI하고는 장기 다세대, 이런 HBM3, HBM4, HBM4E, HBM5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HBM4 12단입니다. 확정됐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3년 플러스 계약이고 HBM4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AMD도 지금 3년 플러스 계약입니다. HBM4 확정이 됐습니다. 구글과도 계약이 3년 플러스 HBM3 범용 D램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 플러스입니다. D램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전에하고는 다릅니다. 이 장기 계약 LTA가 되면서 리스크를 상당히 줄였다는 거죠. 투자자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중요합니다. 메모리 시장을 관통하는 LTA 대전환의 핵심은 단순한 계약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될수록 누가 먼저 물량을 잡았느냐. 그래서 수익성 지속의 척도가 되는 시대고,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지표는 HBM 고객 다양성, 특색 고객 의존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선급금 규모와 설비 투자 집행 속도도 봐야 됩니다. 27년 신규 공장 가동 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HBM4의 고객 수는 고객이 많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지겠죠. 선급금 규모, 미리 선금을 주는 그 규모가 클수록 수요는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캐펙스 속도도 봐야죠. 평택의 P4, 페이지 4, 페이지 2, 그 다음에 P5, 그 다음에 청주는 M15X 타이밍을 봐야 되고, 용인의 Y1 팩터 봐야 됩니다. 고덕 달팽이의 최종 결론을 보면 D램 가격 하락을 하면 사이클이 종료되느냐,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진짜 이제 변화는 이거죠. 가격 중심의 시장이 계약 중심.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점해서 장기 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수익 구조로 갈 가능성,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니까요. 메모리는 준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것은 계약이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한 줄 요약을 볼까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아니라 계약이 주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SK의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이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지금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89조 원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몇 조 원의 영업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의 하락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년과 같은 그렇게 어닝 쇼크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